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제게 정말 믿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손주가 제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고, 특히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성실해서 제 자랑이었죠. 시골서 어렵게 살면서도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회사에서 만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땐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진한 화장과 입은 옷이 사치도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도도해 보였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몇 번씩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 임신한 상태였고 요즘에는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예물을 할 때도 정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임신한 걸 내세워 말도 안 되는 예물을 요구했는데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신혼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형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여서 그렇게는 해줄 수 없으니 결혼할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중 안 사도니 하는 말에 더 경악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 해줄 거면 스포츠카를 뽑아 달라는 겁니다. 손자까지 안겨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전 스포츠카는 힘들고 작은 소형차를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딸을 거저 데려가는 게 어딨냐는 사돈의 몰상식한 행동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이 결혼시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찌 됐든 이제 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잘해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야 제 아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5개월이 지나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시댁에는 안 와도 된다고 했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 택배로 보냈습니다. 출산하기 전까지 아들 집에 가지도 않았고 아들만 몇 번 왔다 갔을 뿐이죠.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요.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나 봐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 후로 저는 시골과 서울을 오가며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 아기를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울면 업어서 달래고 이유식을 만들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손주를 맡겼지만 고맙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6년 동안 애지중지 손주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손주의 재롱을 보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자가 점점 크면 클수록 아들을 닮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손주는 왼손잡이였지만 우리 집안에는 왼손잡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마냥 이쁜 손자였기에 그냥 엄마와 외가를 많이 닮은 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일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놀이터에서 크게 넘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다친 건 괜찮지만 혹시 모를 수혈을 대비해
혈액형 검사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제 아들은 O형이고 며느리는 B형인데 손주의 혈액형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럴 리 없다며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재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손자가 내 아들과 전혀 닮은 곳이 없다는 점과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아들이 알레르기로 못 먹는 것도 손자는 너무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 내 손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이지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드물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병원 검사를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주는 제 아들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던 며느리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고백했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던 겁니다. 아들을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년을 속고 살았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그동안 너랑 애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가문을 우롱했다. 어떻게 핏줄을 속이니? 더 이상 우리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라.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보기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손주를 떠나보내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정말 이뻐하고 바쁜 아들 부부 대신 제 손에서 키워왔기에 정말 정도 많이 들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의 아이라고 생각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바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더군요. 저희는 아들 결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잘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결정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결혼할 때 집 명의와 다이아 반지 안 해준 거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딱 잘라 말하는 제가 서운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며느리는 애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피를 우리 집안의 핏줄인 줄 알고 속아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끊어내는 게 맞다고요.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에게도 외면당했고 결국 홀로 아이를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후련하기보다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부모님에게도 외면당했던 며느리가 잠시나마 안쓰러웠고 사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약이었는지 툭 털고 일어나 새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제 친손주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진실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저는 끝내 속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인생의 사이다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며느리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힘들었는지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이 엄마인데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죠.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아이도 자꾸 아빠를 찾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정말 예뻐했던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그래도 네가 우리한테 한 일은. 전 며느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남편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리 뻔뻔한 건지. 내 아들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고 있는데 네가 왜 방해하려고 하니?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울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제 아들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에 그 애가 찾아왔다. 아들은 처음엔 놀라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새로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안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 그런데 전 며느리가 왜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 끈질기게 나오는 거예요. 집 찾아오는 것은 물론 아들 집과 회사, 전화 등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히더군요. 아들이 새 사람과 데이트하는 곳까지 나타나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아이 때문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응. 아들의 새 여자친구는 당황했겠지만 우리 아들은 정말 냉정하게 대답했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우리의 인연은 없어. 그만하라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전 며느리는 아들이 만나는 사람을 계속 찾아가 헤어지라며 온갖 협박과 질투하며 방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전 며느리에게 생겼던 불쌍한 마음이 다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아들의 새 여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믿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저는 오빠를 믿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 미래만 생각해요. 정말 현명하고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그런 새 여자친구를 보며 더 확신을 갖게 됐나 봅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전 며느리는 아무리 애써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는 제게 찾아와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예뻐하신 손주를 봐서 우리가 살 집을 하나 사주세요. 그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네, 제발 집 살 돈 좀 주세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전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며느리가 아이의 친아빠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 확인이 되면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전 며느리가 임신한 줄 몰랐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전 며느리였다고 하네요. 더 좋은 조건의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임신을 속이고 그 남자를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한 번 전 며느리에게서 배신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싶었죠.
우리 아들도 새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새 며느리는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합니다. 전 며느리도 아이 아빠를 만나 새 출발했고, 우리 아들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처음엔 마음 아팠지만,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잘못된 만남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끝나게 되어 있고, 진짜 인연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